적병이 이미 개성을 지났다 하옵니다. 적병의 숫자는 15만 이상은 될 것이라 하옵니다. 그럼 어디로 가란 말이냐? 어가를 남한산성으로 돌리심이 가한 줄로 아려옵니다. 세자저하를 볼모로 보내지 않으면 화친은 없을 것이라 하였사옵니다. 전하, 그런 망극한 말을 입에 담는 자들의 목을 베시옵소서. 병기는 전하를 앞세우고 적의 아가리 속으로 들어가려는 자유옵니다. 적의 아가리 속에도 분명 삶의 길은 있을 것이옵니다. 한 나라의 군왕이 어찌 만 백성이 보는 앞에서 지옥스러운 삶을 구걸하려 하시옵니까? 오랑캐의 발밑을 기어서라도 죽음은 견딜 수 없고 지옥은 견딜 수 있는 것이옵니다. 견뎌주소서. 방금 보신 영상인 남한산성, 그 영화의 원작 소설인 기분 작가님의 남한산성이 오늘 제가 이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책입니다. 기분 작가의 남한산성이라는 소설은 기본적으로 이제 병자호란 당시에 인조가 남한산성에서 버티던 그 사건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사건을 펼쳐주는 책인데요. 이 소설 속에 각색된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굉장히 사실적인 묘사와 진짜 읽기만 해도 답답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점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그럼 제가 설명해드리는 남한산성 한번 들어보시죠. 우선 첫 번째로 설명드릴 거는 김상원과 최명길이라는 두 신하의 대립입니다. 영화 예고편에서도 아마 보셨겠지만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지금 남한산성 안에 갇혀있는 상태인데 그 안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에 따라서 이제 나라의 운명이 달라지게 되죠. 이걸 두고 당연히 같은 충성을 바치는 같은 충신들이라도 다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 대표적인 두 명이 최명길과 김상원입니다. 최명길을 이제 생존을 도모하는 입장에서 화친을 해서 우리가 굴욕을 입더라도 나라를 유지해야 한다 라는 입장이고, 김상원은 절개를 지키지 못하면 차라리 죽느니만 못하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생각하는 신하입니다. 먼저 김상원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자면, 영화가 처음 시작할 때 소설과 같이 김상원이 이제 남한산성 안으로 입성하려고 뱃사람에게 사공에게 길을 묻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사공은 자신이 이제 어가, 그러니까 왕이 남한산성에 입성할 때 길을 안내해 주었지만 곡식 따위는 받지 못했다면서 나중에 청군이 온다면 차라리 길을 안내해주고 곡식이라도 좀 얻어보려고 한다라는 말을 내리칩니다. 당시 신분을 숨기고 있던 김상원은 그 사공이 혹여나 청군에게 도움이 될까 우려하였고 자기를 따라서 들어가자고 두 번, 세 번 권유하지만 뱃사공은 남기를 고집하고, 그로 인해서 김상원은 미래를 위해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 그러니까 사공을 죽이는 일을 선택합니다. 이후 이 사공의 딸이 영화상에서는 소녀죠. 남한산성으로 들어와서 김상원의 밑에서 크게 되는데요. 아이를 아끼며 사랑하고 보살펴주는 모습에서 김상원도 정말 인간적으로 착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명분, 대의를 위해서 작은 희생은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강직한 성격의 인물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최명길의 경우에는 생존을 위해서 본인이 생각하는 더 큰 가치인 이제 존속과 멸망을 피하기 위한 그런 길로서는 어떤 굴욕이든 마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최명길이 인조와 대화하는 장면에서 최명길은 화친을 준비하고 굴욕적인 패배를 인정하는 입장의 신하임에도 불구하고 강경파인 김상원의 말을 두둔하며 김상원의 말도 아주 버리지는 말라고 얘기하는 장면에서 최명길의 됨됨이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책 뒤쪽에 실려있는 이 기분 작가와 고 전 김대중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김대중 대통령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죠. 본인은 최명길의 말이 지금도 옳다고 생각하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김상원의 말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고. 그렇듯 현실을 타협한
하지만 대의를 품고 살아간 최명길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런 두 신화의 대립을 통해서 조선 내에서도 무기력하게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다양한 이야기가 오갔고 그 상황에서 고뇌할 수밖에 없었던 인조의 모습이 그려지면서 평소 그냥 무능한 왕이라고만 알고 있었던 인조에 대한 생각도 다시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이런 두 신화의 대립 구조 말고도 다양한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억울하게 군장들을 벌주는 장면이라던가 격설을 돌리러 밖으로 나가는 장면이라던가 정말 다양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남한산성 소설을 강력히 추천드리고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